그럼 이번에는 미국에서는 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도그 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최초의 반려동물 놀이터 도그 파크가 설립된 건 1979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버클리라는 도시에 오롱 도구 파크라는 게 만들어진 거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전국에 1000여 개의 반려동물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엘크 메도 파크가 미국 안에 있는 반려동물 공원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무려 한 6에이커 정도를 울타리를 채워놓은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원의 규모는 한 100에이커 정도가 있고 거기 안에를 그 안에 반려동물이 하이킹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참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반려동물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약 1000개의 공원 시설 관리 기구들을 대상으로 그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은 약 63%의 공원에서 그 도구 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 시설을 그 공원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사실 어떤 공원에 갔는데 소프트볼 운동장, 뭐 축구장, 야외 수영장 이런 거는 없어도 그보다 이 도구 파크, 이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은 있는 공원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정도로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 반려동물 놀이터 도구 파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공원 편의 시설이고요. 예를 들면 2009년에 이 도구 파크의 수는 466개였다고 하는데 2020년에는 이 숫자가 841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그 증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미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도구 파크 숫자가 가장 많은 그런 도시를 이렇게 순서를 그 정해놓은 조사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아이다호의 수도인 보이스라는 도시고 그 도시의 인구는 한 2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도구 파크의 수는 14개.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한 6개 정도의 도구 파크가 있다고 그러고 이 상위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 이름들을 좀 나열을 하면 오레곤에 있는 포틀랜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에 있는 탐파,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버지니아의 알링톤, 뭐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 뭐 이런 도시들이 탑 10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 우리나라 대도시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미국의 이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시인데요. 뉴욕시는 인구가 한 800만이 넘습니다. 이 800만이 넘는데 거기에 도구 파크의 숫자가 14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10만 명당 숫자는 1.7개로 조금 떨어지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인구 1000만 가까이가 되면서 이 반려견 놀이터가 10개 미만으로 조성된 거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같은 데는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데 16개의 도그파크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가장 반려동물을 위한 도그파크 조성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슈는 여기도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에 이 도구 파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률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시장한테 그 공유지를 찾아서 거기에 도구 파크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시장이 그 후보 장소를 선정해서 적절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 공청회도 개최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할지 뭐 이런 절차를 수립하는 거를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을 보면 하와이주 같은 데에서는 이 공원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파크 앤 레크레이션 담당 그런 부처에서 그런 담당 부처의 공무원이 적절한 그 부지를 확보해서 그 공원 안에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그거를 반려동물 그 놀이터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도 있고요. 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같은 데서는 보통 이제 미국의 지자체들 보면은 이 반려동물 문제만을 전담해서 다루는 애니멀 컨트롤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 관련 담당 부서에서 이 공원 담당 부처, 그다음에 시장 뭐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반려동물 파크를 어디에 어떻게 세울 건지 하는 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 특이하게 시카고 지역에서는 이게 관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먼저 자기들이 어디에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조성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그거를 시에 승인을 받아서 그 조성하는 그런 역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우에는 이 공공 주도의 그런 반려동물 그 놀이터뿐만이 아니고 이 민간에서 그 민간 자본으로 도구 파크를 세우는 경우도 많고 또 도심에 있는 그 호텔, 콘도미니엄 같은 이런 빌딩에서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옥상 같은데 도구 파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할 때 그 안에 편의시설로 도구 파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뭐 또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도구 파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민간 단체나 그런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그 기금을 모아서 이 도구 파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구 파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도구 파크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안전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도구 파크 안에서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식은 아예 조례 같은 거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 지자체가 도구 파크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법률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어낸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도구 파크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에게 그 서약서를 받아서 그 안에다가 그 면책 조항을 넣어서 시나 지자체가 안전사고 일어나는 거에 책임이 없고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서약을 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그파크 시설을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이 올롱 도그파크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멤버십을 이렇게 그 모집해서 연간 한 50불 정도 회비를 내면 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에게만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도구파크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멤버십의 종류가 이제 빈곤층이나 좀 약자 계층에게는 할인해서 주는 이제 그런 제도도 있고요. 기부금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뉴올리안스에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이용권을 한 55불 정도를 내고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일주일 단위 이렇게 짧은 임시 이용권을 이렇게 발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공통적으로는 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대부분 이제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달지 뭐 등록을 해야 된달지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달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운영에 관해서 좀 특이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데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시카고에 있는 그 도구 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미리 이제 그 필요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어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도 하고 뭐 중성화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서약서도 쓰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연간 이용 비용도 내고 해서 허가증을 받고 그 허가 태그를 붙이고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임시 출입증이나 일일 출입증 이런 제도는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반려동물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관련해서 이용자가 준수해야 되는 규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특징은 이 도그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수칙을 굉장히 상세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공원 입구에 게시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수칙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좀 짐작하시겠지만 반려동물 놀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의 종류를 제한한달지 뭐 맹견이나 공격 위험성이 많은 그런 반려견은 좀 제한을 한달지 뭐 발정기에 있는 뭐 암컷 반려견이나 너무 어린 반려견, 뭐 4개월 미만의 반려견 이런 반려견은 출입을 좀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번에 보호자님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반려견 숫자를 3마리로 제한한달지 해서 너무 많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서 통제를 못하는 경우를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의 연령 제한,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서 통제를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통 한 16세 정도 이상의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 반려동물 공원 안에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거나 또 반려동물에게도 먹이를 주거나 간식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안에서 뭐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것들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보통은 이제 반려견들이 흥분해서 쫓아가다가 사고를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배설물 치워야 되고 반려동물이 뭐 울타리 밑에 뭐 구멍을 낸달지 하면 메꿔야 되고 뭐 이런 조항들 다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공원에 혼자 남겨놓고 보호자는 다른 데 가서 뭐 딴 일을 보고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반려동물을 그 반려동물 공원에 버리고 유기하고 가면은 이제 보통 동물 통제하는 부서에서 포획해서 그 반려동물 보호소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이게 미국의 지금 반려동물 공원 도구 파크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인식이 강하고,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도구 파크를 사회적인 인프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 도구 파크에 투자를 하게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절차나 법률 이런 것들이 정비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고 또 보호자님들도 행복하려면 반려동물을 단순히 이제 운동을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운동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운동을 넘어서 또 이 사회와 또 정서적인 면까지를 사실은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반려동물들이 뭐 막 고속도로 주변에 설립된 무슨 찻소리 많이 나는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도 즐겨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하고 환경도 좋고 시설이 좋은 그런 반려동물 파크가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반려동물들도 이런 정서적으로 사회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고 또 반려동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도 같이 서로 교감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설, 사회적 인프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보도록 인식을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제도와 필요한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의견 수렴을 하고 공론화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 도구 파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형 도구 파크에 대한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하면 참조해서 저도 더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